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 종목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큐넷 사이트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종목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딱 1회만 진행을 했는데, 해당 종목이 2025년도에 마지막으로 1회차에 진행을 하고 폐지가 될 예정인 자격 종목입니다. 아니, 폐지될 건데 왜 굳이 이거 영상을 올리는 겁니까? 라고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가 25년도 1회차를 끝으로 폐지가 되는 것은 맞아요. 네. 그래서 2025년도 기준으로 1회를 마지막으로 시행하고 이제 폐지될 예정이지만, 이제 그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전자계산기 기사, 네, 이 두 개 종목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문제 분석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이제 천천히 올릴 계획입니다. 일단 이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또 뭐냐면은 그 통신공사협회 아시죠? 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여기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초급 기술자 수첩 발급 목적으로 가능 종목으로 해당됩니다. 이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얘가 통신공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폐지가 될 예정이긴 하지만 2025년도 1회차에 한 번 더 진행될 이 종목을 응시를 할 계획입니다. 나는 초급 기술자 수첩이 필요해서 이거 응시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종목에 대한 거를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유튜브에 추후에 문제 분석 영상을 조금씩 제가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해당 종목을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를 이 24년 1회차에 제가 응시를 해가지고 필기와 실기를 다 합격을 해서 이번에 자격증 발급을 제가 24년도 기준으로 1회차 합격자 발표 뜨는 6월 18일 날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분석 영상을 좀 천천히 올리면서 그래도 뭐 이거의 상위 등급인 기사 등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해당 산업기사 종목을 마지막 시험 진행하는 횟수에 대비하실 분들에게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거니까요. 응시자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이제 보면은 통신공사협회에서 그 최근에 법안 개정이 돼가지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제 그 법안이 이제 7월 달부터 의무화가 시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뭐 두 개가 엮여 있대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시료 필기가 19,400원, 실기가 28,800원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시행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지 필기 과목 명칭이 나와 있죠. 전자회로, 그 다음에 디지털공학,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0문제가 맞을 거예요. 예, 과목당 20문제니까 80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과락제도가 있죠. 산업기사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이라도 최소 8개 이상은 맞춰주셔야지 과락이 생기지 않는다. 예, 그런 기준이 있죠. 7개 이하를 맞춰버리면은 과락제도에 의해서 무조건 점수 상관없이 탈락이죠.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기 파트는 주관식 필답형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제어 실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실기시험 주관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시행한 게 2021년부터 이렇게 주관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그 납땜 작업이나 이런 작업형 실기가 아마 있었나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폐지가 되고 변경이 돼서 주관식 필답형 2시간으로 21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다더라. 네, 이렇게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점 만점 기준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 처리가 되는 구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응시 통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역사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기본 자격 종목이 탄생된 배경이 컴퓨터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고, 향후에도 컴퓨터의 보급과 개발은 지속적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보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98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전자계산기 기사 2급이라고 하는 급수가 존재했었어요. 당시 과거에는.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이게 명칭이 개편됐습니다. 전자계산기 산업기사로 바뀌었다가 종목이 2개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시행이 됐죠. 디지털 제어 산업기사 그리고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이렇게 2개가 존재했는데, 2002년도에서부터 이렇게 쭉 2개가 나눠서 진행하다가 2008년도에 법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기사로 통합 흡수되었다라고 하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행 직무 여기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지금 2010년도 이전까지는 이게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약간 좀 잘리긴 했는데, 일단 2010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계로 확인해 보면은 현재 190명이 이 자격증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 2024년도에 진행했을 때 합격률 통계 보니까 18명 중에 10명이 합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5% 정도 합격 나갔으니까 딱 200명이 이 자격증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이전에 이 명칭 바뀌기 전에 이거 자격증 소유하신 분들도 아마 있기는 할 건데, 네, 뭐 아무튼 네, 다 통계로 그냥 이건 제외하고 여기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로만 봤을 때는 200명이 보유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프로필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봤고, 그래서 2025년도 1회차를 끝으로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이제 폐지가 될 예정이다 라는 게 강조사항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해당 시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공개 문제가 필기 파트는 있습니다. 이게 족보자료라고 해가지고 전자문제집 사이트에 이 4과목에 관련된 그 공개 문제가 꽤 여러 개 회차가 있긴 하거든요. 제법 있어요. 좀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전자문제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 전자문제집 사이트에 문제보기 해서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를 이제 클릭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가 이게 2개가 있거든요. 메뉴가. 이 9라고 써있는 거는 예전에 그 개편되기 전에 그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옛날 자료가 탑재가 되어 있고, 현재 출제 기준에 해당되는 게 이 9 마크가 없이 그냥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라고 찍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둘 다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뭐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내용 자체가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예, 그래서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보면은 이제 연도가 공개되어 있는 게 회차가 2010년 5월 9일 거부터 2020년 6월 6일까지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는 왜 공개가 되어 있는 거냐? 당시에 이제 시험지를 종이 시험지로 받아서 OMR 카드에다가 컴퓨터형 사인펜으로 마킹해서 답안지를 제출하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시험지를 그냥 가져갈 수가 있었죠.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도가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찍혀 있는 회차들은 시험지를 가져갈 수 있게 해줬던 시험을 진행하던 방식의 규칙으로 진행되던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자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공개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저기 전자 방식으로 전자 마킹 방식이니까 컴퓨터실에서 시험을 보는 거라서 시험지를 가져갈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이게 달라진 시점이 바로 이 2020년 이후를 끝으로 달라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공개 문제들만이라도 꼭 학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야 보다 수월하게 합격권인 60점 이상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2010년 5월 9일 거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자회로 1과목 여기 나오죠. 근데 뭐 문제 딱 보면은 과목이 전자회로인데 시작부터 전기 관련된 문제가 막 나오네. 막 이런 상황이 이제 좀 생기는데 사실 뭐 전기 쪽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뭐 이런 문제는 뭐 이거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있습니다. 1과목에는 그런 전기 관련된 용어가 좀 많이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런 거, 뭐, 차동 중폭기에 대한 문제, 또 회로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전기 관련된 용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FET 뭐 증폭기 관련된 문제. 이게 하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회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20번 넘어가면 21번부터는 또 과목이 바뀌죠? 디지털 공학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저기 약간 전자계산기 구조? 또 약간 좀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당수.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불대수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부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과목으로 등장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제 61번부터 또 과목이 바뀌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해서 과목이 등장을 한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80문제가 시험장에서 실제 출제가 되는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나는 시험 준비를 해봐야겠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시험이 진행되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았으니까 한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필기 파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대략적으로 그냥 확인했고요. 간단하게. 자, 그럼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이제 또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이제 관건이죠. 실기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실기는 이게 이제 보건 문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보건 문제 자료가 일부 도는 게 있기는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저도 최대한 서칭을 해서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계산기 기사나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를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커뮤니티로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가 하나 존재하는데 거기에도 학습 자료가 지금 상당수 탑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도 그 카페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관련 내용이 혹시나 좀 있거나 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실기 파트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예상되는 문제들까지도 좀 고려해서 실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최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관련된 이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종목에 대한 프로필을 한번 쭉 둘러봤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문제 분석과 관련해서 최대한 제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겠습니다. 사실 뭐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좀 물음표가 던져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제보도 약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럼 이거 시험 준비할 때 어떤 걸 참고해서 했냐면,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전자계산기 그 위에 등급, 기사 등급, 전자계산기 기사 등급을 참고하거나, 또 그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등급에 그 나오는 출제 문제를 상당수 참고해가지고 실기 부분을 이제 준비해서 합격한 케이스긴 하거든요. 필기는 아까 나온 대로 전자문제집을 이용을 했고요.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남은 한 번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저와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참고 자료를 해서 시험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사람마다 이제 준비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고 하면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종목에 대해서 한번 프로필을 알아봤어요.